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9분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현장은 좀 혼란스럽고 사고 발생률도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파일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회전 일시정지가 도입된 배경은 아무래도 관련된 사고가 많기 때문이겠죠. 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네, 이 도로교통법에는요, 이미 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라고 하는 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재차 이제 개정을 해서 강화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요,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망 사고자 가운데에서요, 전체의 38.9%가 바로 보행 중 사망하는 비율입니다. 네. 이 비율은요, OECD 국가의 무려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이기도 하고요. 대단히 안전도가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 횡단보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통안전공단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운전자들의 안전 지수를 측정을 한 적이 있는데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11.3%에 해당하는 운전자만이 일시 정지하는 운전 습관을 보였거든요. 이러한 좋지 않은 그런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운전자들의 습관,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번 도교법 개정이 이루어진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해서 아직도 좀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좀 느끼게 되고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크게 4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교차로에 진입을 할 때 전방의 신호가 청색 신호일 경우입니다. 네. 이때는요, 언제든지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서행을 하면서 좌우를 살펴야 하고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아니면 진입하려고 한다면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정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경우인데요.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를 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아니면 보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나갈 때까지 멈춰야 합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인데요. 스쿨존에서의 우회전입니다. 이 스쿨존에서는요, 의무적으로 신호가 있던 없던 보행자가 있던 없던 일시 정지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면 훨씬 더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되고요. 네 번째 경우는 우회전에 신호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서 우회전에 주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면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그 처벌 수위가 많이 올라갔죠. 네, 일단 범칙금 통고 처분의 금액도 올라갔는데요. 네. 승합차에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에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의 범칙금 통고 처분이 이루어지고요. 네. 벌점도 15점이 부과가 됩니다. 이 벌점이라고 하는 게요, 종합적으로 40점을 초과하게 되면 1점당 하루의 면허 정지 처분이 이루어지고요. 네. 1년 누계의 벌점이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니까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을 하고 만약에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형사처벌로 넘어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요, 주요한 12개의 위반 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12개의 위반 행위를 통해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12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앙선 침범, 그리고 신호위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회전 일시정지를 안 하면 중앙선 침범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수원에서 안타까운 저 학생 그 사고도 있었고 아직은 이 일시정지 도입 이후에도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유를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2가지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경찰청의 데이터이고요. 하나는 모 언론사가 이제 공표한 데이터인데요. 경찰의 데이터에서는 약 20%의 사고 감소 효과가 있었다. 네. 반면에 언론사에서는 오히려 사고가 증가했고 사망자가 2배 증가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결국 데이터가 상반되긴 하지만 어쨌든 의도했던 소기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것은 운전자에게 계도를 하고 법적인 강화는 했지만
실제로 그 사고들이 유발되는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반영을 합니다. 네.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요, 가장 많은 횡단보도 사고가 발생하는 약 60개의 장소에서 350여 개의 취약 요소를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사고는 당연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우회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좀 더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차량은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데 전체의 11%에 그치고 있는 일시 정지를 보다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특히 이 우회전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결국 스쿨존입니다. 스쿨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된다는 인식을 명확히 갖는 것이 우리 소중한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횡단보도가 보이면 섰다 간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뒤에서 빵빵거리지 마시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